네, 정신없이 그냥 끔찍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탐정 손수호로 넘어갑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김앵커 휴가 때는 맞받고 앉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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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잘 말씀.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더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죠. 바로 훈민저금 해리해본 상주본, 이게 소장자로 알려진 배모 씨 관련 논란입니다. 훈민저금 해례본의 상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을 줘도 국가에 바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국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진심이라면 그동안 여러 건의 송사를 겪고 또 논란에 또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동안 이 배 씨는요. 이 귀한 이 고서적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국가가 이거를 가져가려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문화재청은 이미 이게 국가 소유가 된 지 오래고 배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아하. 전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논란이 얼마나 계속된 겁니까? 2008년에 처음 알려지고요. 10년 넘은 지금까지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그동안 이 공방이 왜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개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창제한 그런 그 문자죠. 고유의 문자인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해례본 해설서인데요.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 또 그 용법,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그런 글인데요. 이제 한글 창제 3년 뒤인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1940년까지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해례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훈민저금이 외국 문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창문에 있는 그 창살을 보고 만든 것이다. 이런 그 추측들만 있었고요. 일본은 심지어 자기네들의 그런 고대 문자인 그 신대 문자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기도 하면서 한글의 가치를 깎아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해례본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런 추측이나 거짓 주장이 사라지고 이 훈민저금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정말 소중한 자료인데 그런데 1940년에 처음 발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애써서 만든 훈민저금을 조선시대에서는 좀 천시했잖아요. 그렇죠. 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요,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닫고 그때서야 일부 학자들이 나서서 훈민저금 언해본을 발견합니다. 이 훈민저금 해례본을 한글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언해본도 역시 그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는 있었지만 일제는요, 이거는 18세기에 만들어진 가짜다.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자 학자들과 일제가 앞다퉈서 언해본의 이 바탕이 된 해례본 찾기 경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렇죠. 언해본을 만든 거 보니까 해례본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걸 찾으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제는 이거를 찾아서 없애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고 이걸 없애겠다? 네, 그렇습니다. 흉측한 인간들이네요. 만약 일제가 이 해례본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버리면 이 한글 창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증거가 다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례본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 선생. 간송 선생이. 이 간송 선생이 훈민저금 해례본 찾기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간송 선생은요, 우리 문화재가 일제에 수탈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사재를 털어서 문화재를 사모았던 그런 분이죠. 그렇죠. 일제의 감시를 뚫고 이 해례본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당시 그 사회주의 국문학자인 김태준으로부터 이 해례본이 실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장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소장자가 당시 돈으로 1,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1,000원이면 가격을 갖다 지금하고 비교를 해주신다면? 이게 기와집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 네네.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송 선생이 오히려 훈민저금 해례본 같은 보물은 진짜 이 정도 제도는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그 10배. 이게 매각하려는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10배인 10,000원. 그 당시에 기와집이라면 오늘날의
서울의 제일 좋은 자리 아파트 값이라고 치고 아파트 열채 값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열채 값을 주고 이 해본을 샀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확인됐고 이제 지켜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간송은요, 이 해례본을 구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 후에 공개했는데요. 결국 그때 이제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가 확인되고 우수성이 입증된 거죠. 그리고 이제 6.25 한국 전쟁이 터져서 간송이 어렵게 모은 문화재들을 다 두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해례본만은 품에 넣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해례본은 또 어떤 겁니까? 그동안 이 해례본이요. 간송이 수집한 것 하나만, 한 것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 수집가 배모 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모 씨입니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했다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간송 선생의 수집해서 간송 미술관에 이제 보관하고 있던 해례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것과 동일한 판본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요. 간송 미술관에 있는 거는 이제 안동본이라고 부르고, 이제 배모 씨가 공개한 거는 상주본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상주본, 안동본. 아무튼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책이 두 권 됐으니까 가치가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 새로 공개된 상주본은요. 배씨의 상주본. 네네. 예. 이 앞부분 서문 4장 또 뒷부분 1장이 없어요. 그거는 좀 안타깝죠. 하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안동본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기존의 그 간송 선생의 안동본에는 없는 부분,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연구자들의 학자들의 자세한 주석인데요.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러네요. 네네. 당시 학자들이 주석을 또 자세하게 다루는 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고문서 연구가들은요, 이 상주본, 이 보물의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로 가치가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이 돼버린 거죠. 정말 어디를 참고하고 어떤 걸 연구하고 어떤 걸 고민했는지가 이제 쫙 상세하게 들어있는데 네. 정말 읽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자 1조 원이 이제 정설처럼 돼버렸고 그 뒤에 그럼 소유권 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이 부분도 참 복잡하고 흥미로운데요. 이 배 씨가 이 상주본을 공개하니까요. 골동품상을 운영하던 조모 씨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주본은 원래 내가 운영하던 골동품 가게에 있던 물건인데 이 배 씨가 훔쳐간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훔쳐간 거다. 네, 이 배 씨와 조모 씨 사이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골동품상 조 씨의 가게에 이제 문제의 상주본이 있었고, 네, 또 고서 수집가였던 배 씨가 거기 있던 많은 책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주본까지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장이 갈립니다. 이 조 씨는 이 배 씨가 훔쳐간 거라고 주장하고요. 또 반면에 배 씨는 아니다, 값을 다 치르고 사간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거죠. 뭔가 집수리 하다가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있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권 사가는데 그냥 묻어갔느냐 아니면 있는 거 보고서 쓱 거기 덮어갖고 한꺼번에 집어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주장이 참 많이 이게 상반돼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배 씨가 이 조 씨의 가게에서 산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조 씨의 골동품 가게로 이 상주본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씨가 구입을 한 거든 매수를 했든 절도를 했든 그 가게에서 그 가게를 거쳐간 것으로는 추정됩니다. 네. 책 관리할 때 이게 무슨 책인지 반드시 내용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버릇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씨의 골동품 가게에 있었다는 건 이제 입증이 확실히 됐단 말이죠.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예,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주본이 원래 안동에 있던 광흥사의 그 나한상 안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거기다 누가 소중하게 감춰놓은 거네. 소중한 걸 아니까. 네, 검찰은요 99년경에 이게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모 씨가 이걸 훔쳐서 골동품 산 조 씨에게 팔았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작물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런 건데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문화재청의 입장인데요. 이게 신라시대에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도 아닌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다는 게 잘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의 문화재 절도범 서 씨가 과거에도 주요한 문화재 사건 터질 때마다 이거는 내가 훔친 거다. 내가 관련된 거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화재청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광흥사에 훈민정음의 판본이 있었다는 예전 기록이 있어요.
이게 1946년에 예, 광흥사에 이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는데요. 이때 훈민정음의 판본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광흥사에서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이 나왔다고 봐도 그게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그런 추정은 아닌 것 같아요. 판본을 보관하고 있던 네.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딸린 해례본도 네. 같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는 조 씨, 배 씨는 내가 돈 주고 다 수집할 때 같이 묻어왔다는 것. 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아이쿠. 예,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상주본의 소유권은 골동품 상이었던 조 씨에게 있다. 이런 판결이 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유권자로 인정받은 조 씨는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 상주본을요 국가에 기부, 증여했어요. 네, 이로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법적으로 국가의 소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권리만 준 거고요. 권리만 준 거고. 네, 실제로 이 해례본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 씨는요 여전히 이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기증식은 뭘 갖고 했어요? 사실 기증식을 할 때는요 이제 복사본, 그러니까 영인본을 가지고 한 거죠. 실물이 예.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증 후에 조 씨가 이제 얼마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배 씨는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이제 법정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상주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배 씨가 이제 자신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미 외국으로 반출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돌았죠. 자, 반출이면 이건 또 밀반출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문화재는 네네. 또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조 씨 소유로 대법원은 확인을 해줬고 조 씨는 그걸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기념식까지 가졌고 네.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럼 배 씨에게서 강제로 네. 내놓으라고 갖고 올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하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 배 씨는요, 이 상주본을 낱장으로 뜯어서 보관하겠다면서 내놓지 않고 버티다가 이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서 기소됐어요. 아니, 낱장으로 뜯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죠. 그걸 뜯는단 말이에요? 네, 다 해체를 했습니다. 네, 낱장으로. 아니, 복원하려고 몇 년을 걸리면서 그걸 딱 붓으로 살살 다루는 그런 오래된 문화재를 한 장씩 뜯어서 네.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고요. 1심에서는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 배 씨가 억울하다면서 항소했고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물건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항소심에서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바게닝이 가능한 겁니까? 검찰이 뭐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검찰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범죄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지 배 씨의 소유권이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형사재판에서는 그렇죠. 예.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배 씨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 받으면 상주본 내놓겠다고 했지만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 씨의 뭐 절도, 또 훈민정음 이제 해례본 상주본을 조 씨의 가게에서 훔쳐갔다는 이 혐의, 이 재판도 진행됐는데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예. 절도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예. 이걸 다 종합하면은 좀 약간 모순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래 소유자는 골동품상 조 씨였지만 지금은 배 씨가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배 씨가 훔쳐갔다는 증거는 없다. 없고. 네. 그리고 또 훼손했다는 증거도 없다. 무죄로 끝났으니까. 네,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배 씨가 내놓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강제가 정말 안 된다? 아니다, 가능하다.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런데 섣불리 나섰다가 이 배 씨가 정말로 이걸 훼손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로 이걸 없애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배 씨가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지고 있다가 뭐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긴다거나 아니면 뭐 불이 나서 뭐 혹시 좀 손실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훼손됐습니다. 예? 불이 났어요. 저런. 2016년에 방화인지 실화인지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에 있던 배 씨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은행 금고에라도 맡겨놓지. 그걸 집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집기가 다 탔거든요. 상주본도 이때 일부 불에 탔고 이제 불에 탄 상주본의 일부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상주본 상태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4월에 이 지역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배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이제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재산 1조 원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1조 원 가치의 상주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은 없지만. 네.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거는 확인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거부했고요. 네. 결국 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군요. 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2015년 화재 무렵에요. 한 여성이 이 상주본의 복사본을 들고 다니면서 고소적 취급점들을 다니면서 이제 팔고 싶다. 얼마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배 씨가 몰래 처분하려고 알아본 건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강제 집행만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또 훼손될까 봐 걱정은 되고. 자, 손수 탐정이 결론적으로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 뭡니까? 네. 이게 혼란 계속되다 보니까 상주본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상주본을 문화재로 가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적당히 협상을 해서 보상해주고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사적으로는 이 배 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주고 사온다면 이거 작물을 사오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매장문화재법을 보면은 뭐 돈스코이 호때도 이제 말씀드린 법인데요. 이제 뭐 보상금, 포상금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상주본이 과연 매장문화재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 몰수 대상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문화재로.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외국으로 유출하면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는 몰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상주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출돼도 이 법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로 가지정이라도 해놓고 그다음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정 손수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